중국 경제가 7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완다 디폴트 위기, 부동산 3년 연속 하락, 그리고 내수 붕괴까지. 반면 미국에서는 한 남자가 1,000조 원을 넘기며 인류 최초 조단위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중국 경제 위기의 실체와 미국 증시 전망,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역사적 기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최근 글로벌 경제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 LPR을 7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1년물 3%, 5년물 3.5%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작년 10월과 올해 5월에 이미 2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금리를 내리지 않는 걸까요? 환율 불안과 자본 유출, 그리고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시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내 추가 인하는 멈추고 내년 초 경기 흐름을 살펴본 뒤 단계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수 지표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1.3%에 그쳤습니다. 6개월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수치가 나온 시기입니다. 11월은 중국 최대 할인 행사인 광군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쇼핑 시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인이 집중되는 달에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수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금리를 내려도 소비가 바로 살아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내리면 금융 불안만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단기 반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회복이 필요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중국 4위 부동산 개발업체 완다의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완다는 20억 달러 규모 채무 연장을 두고 채권단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90%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 디폴트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완다는 헝다나 비구이 위안과는 다릅니다. 그동안 디폴트를 피해온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시장이 완다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완다마저 흔들리면 부동산 시장 신뢰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엄청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증권가 전망도 심각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내년 중국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LCT그룹은 주택 판매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급격한 붕괴보다는 관리되는 충격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완다가 채무 20억 달러의 유예 기간을 30일 연장받았습니다. 디폴트 위기를 잠시 모면한 겁니다. 채권자들과 재협상할 시간을 확보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위기를 겪는 동안 미국 증시는 어떨까요? 월가는 내년 S&P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높은 전망이 8,100, 가장 낮은 전망이 700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지금부터 약 11% 상승 여력을 열어둔 겁니다. 월가가 이렇게 낙관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업 실적과 경제 회복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이 7,49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세계 최초로 조단위 부자가 탄생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테슬라 보상안을 다시 인정한 겁니다. 무효 처리됐던 초대형 스톡옵션 보상이 유효해진 겁니다. 이 보상안은 2018년에 계약됐습니다. 성과 기반 스톡옵션 패키지로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수익성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는 3억 400만 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2억 5조 원 규모입니다.
테슬라 전체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처음에 이 계약은 한 개인 투자자의 소송으로 2024년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와 너무 가까워서 보상안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으면서 보상이 다시 유효해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달 테슬라 주총에서는 더 놀라운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머스크가 시총 8조 5천억 달러를 달성하면 최대 1조 달러 보상까지 제공하는 초대형 계획입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CEO 보상 기록이 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7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3년째 이어지며 구조적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완다의 디폴트 위기는 잠시 유예됐지만 근본 해결은 아직입니다. 반면 미국은 증시 낙관론과 함께 일론 머스크라는 인류 최초 조단위 부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이런 것이 경제 흐름을 반영해서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글로벌 경제 이슈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